여보. 이번에 승환이 결혼할 분이랑 저녁 먹자네. 주말에. 대박이지. 우와, 진짜? 이제 장가는 가는구나. 결혼 절대 안 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결국은 가네? 그러니까 말이야. 저놈은 꼭 저러는 것 같아. 꼭 할 거면서 안 할 것처럼 저런다니까. 아무튼 좋은 소식이라 어머님도 엄청 좋아하시겠네. 나도 동서 생긴다니 너무 좋고. 그치, 며느리들끼리 통하는 게 있을 거니까. 여러모로 승환이 놈 결혼이 가족들에게 좋은 소식이네. 당연하지. 난 완전 축복이라 생각하는 사람이야. 주변에 결혼들 하라고 얼마나 재촉하는데 내가. 여보는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한 적 없어? 솔직히 우리 아유리 낳고 신생아 때 잠도 못 자고 정말 죽을 것 같았을 때 있잖아. 그때는 결혼을 후회했다기보다 이전에 내 삶으로 돌아갈 수 없구나 그걸 느끼고 눈물 많이 흘렸었지. 당신한테도 말했잖아. 나 이렇게 살다간 죽겠다고. 맞아, 그랬지. 그래도 34개월이라 좀 대화도 통하고 수월하지 않아? 수월까진 아닌데 요즘은 웃겨 죽겠지. 조그만 게 지도 사람이라고 얼마나 고집부리고 말대답을 따박따박 하는지 몰라. 키우는 맛이 있지, 요즘은. 그래, 맞아. 신생아 때는 당신 정말 다 무너져가 보여서 엄청 속상했는데 벌써 추억이다, 그렇지? 맞아. 임신하면서 갑자기 살도 막 14kg 늘고 튼살도 생기고 그랬잖아. 애 낳으면 복구 될 거라 굳게 믿었는데 복구는커녕 살이 뭔가 탄력을 잃어버리니까 진짜 싫더라. 샤워하면서 거울에 내 모습 살짝 보여도 싫었고 그랬지. 근데 죽기 살기로 운동해서 살 빼도 예전 같은 모습은 절대 안 나오는 게 속상하지만 이제 생각을 바꿨어. 비록 내가 못생겼다고 한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유리를 얻었잖아. 그 희생의 대가라고 생각하면 100번이고 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우울감이 싹 사라졌지. 난 당신이 이렇게 건강하고 멋진 사람이라서 정말 고맙더라. 우리 새 식구 들어와도 잘 품어주자. 당신이라면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당연하지. 내가 동서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번 주 주말 아주 기대된다. 며칠 후. 형님이라고 불러도 괜찮으시죠?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어려운 자리 웃으며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정말 긴장하고 갔는데 형님 덕에 내내 웃으면서 식사를 했지 뭐예요? 어머님이 형님 칭찬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오늘 자리를 함께 해보니 형님 칭찬을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정말 따뜻하신 분이라 계속 생각이 나네요. 저는 여태 참 외롭고 힘들게 살아서 그런지 형님처럼 마음 주시면 정말 오래도록 마음에 품고 살거든요. 남편 보고 하는 결혼이기도 하지만 사실 시 가족들 분위기도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더군다나 제가 정말 외롭게 자랐으니 말이죠. 그런데 시가족들 만나 뵙고 나니 이 결혼을 선택하길 잘했구나 싶은 거 있죠?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형님. 아유리 재우느라 이제 봤어요. 아이고, 이렇게나 감동을 받을 줄은 몰랐는데 좋게 봐줘서 고마워요. 앞으로 한 식구니까 잘 지내봐요. 네, 형님. 늦은 시간에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유리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저도 얼른 아이 낳고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같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런데 하나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아, 그럼요. 뭔데요? 그 어머님이 형님을 진짜 친딸처럼 생각하실 정도로 좋아하시던데 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네? 뭘 어떻게 했냐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며느리인데 형님이 뭔가를 하셨으니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고 묻는 거예요. 돈인가요? 돈 들여서 예쁨 받으세요? 이거 질문이 좀 그렇네요. 어머님은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봐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돈을 들였다고 해서 돈이라서 저를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어머님 그런 분 아니세요. 아,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형님을 그렇게 좋아하신다니 솔직히 믿기 어렵네요. 혹시 같은 며느리라 저를 경계해서 그냥 속이는 건 아니죠? 아까부터 좀 무례한 질문을 계속해서
불편하네요. 이런 질문은 좀 삼가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무례하다고요? 네, 저한테 하는 질문들이 전부 부담스럽게 느껴지네요. 오늘 고생 많았고 다음에 또 보는 걸로 마무리해요. 시간도 늦어서 저도 자려고요. 아니요, 형님. 대화는 마무리하고 가셔야죠. 이렇게 가면 마음 불편하지 않은가요? 아, 혹시 회피형이세요? 문제 생기면 그냥 회피하세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남한바 씨? 전 솔직히 지금 당황스럽네요. 대뜸 저런 질문을 쏟아내는데 부담을 안 느끼는 사람이 있겠어요? 왜 자꾸 제 질문에 답을 안 해주세요? 회피형이냐고 물었잖아요. 그리고 형님이 먼저 저한테 무례하다는 말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그냥 가버리면 전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원래 배려가 없으세요? 상대에 대한 배려 말이에요. 정말 황당하네요. 여기서 더 감정 상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한가족으로 잘 지낼 마음은 여전히 있지만 앞으로는 언행에 있어 주의를 하는 게 좋겠어요. 안 그럼 서로 편하게 못 지낼 듯 싶네요. 그럼 이만 들어갈게요. 아니요, 저 물어볼 거 있거든요. 저는 형님이라고 존칭 사용했는데 왜 저를 동서가 아니라 남한바 씨라고 부르세요? 이건 그냥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뜻 아닌가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보아하니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한 그 결과가 답이라 믿고 몰아붙이는 스타일 같은데 대화하기 정말 어려운 스타일인 건 알죠? 만바 씨 스스로가 혼자 상상한 그 결과가 답인 거면 전 그런 대화에 끼고 싶지도 않고 해명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 여기서 멈추세요. 이제 저도 못 참겠거든요. 아, 이게 형님 노릇인가요? 지금 저한테 텃세 부리는 거죠? 저도 형님이랑 대화 더는 못하겠네요. 어디 무서워서 시집 가겠나요? 제가 둘째인 게 뭐가 어때서요? 형님이면 다입니까? 어머님 사랑 좀 받는다고 너무 기고만장하신 것 같은데 어머님, 형님 못지않게 저 많이 예뻐하시거든요? 두고 보세요. 즐겁게 저녁을 먹은 후 예비 동서에게 연락이 와서 저는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물론 제가 읽을 때까지 본인의 마음을 일방적으로 표현하듯 수많은 연락을 취했기에 놀라긴 했죠. 그런데 전 그 모습을 오히려 귀엽게 봤습니다. 얼마나 친해지고 싶으면 이렇게 먼저 다가와 줄까 성격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대화를 이어갈수록 마치 피해 망상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대화를 하는 동서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정말 잘 지낼 수 있는 사이라 생각했고 설레고 기대가 되었어요. 저 대화를 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동서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저를 향한 날카롭고 공격적인 태도에 저 역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여보, 만바 씨랑 말다툼 비슷하게 해버렸는데 어쩌지? 두 사람이 말다툼을 언제? 무슨 말이야 그게? 재밌었다고 감사하다고 연락 와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데 대뜸 나한테 어머님께 뭘 했길래 날 그렇게 예뻐하냐면서 돈이냐고 묻는 거야. 뭐야? 그게 정말이야? 그것뿐 아니야. 계속 대화를 하는데 말 꼬투리 잡지를 않나. 피해망상 있는 사람처럼 계속 혼자 말하고 답 내리고 마치 내가 그렇게 생각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 그만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아니요 이러면서 계속 본인 말만 하다가 결국 대화는 끝났는데 영 찝찝해. 아니 사람 좋아 보이던데 역시 겉만 봐서는 모르나 보다. 우선 내가 승원이랑 얘기를 슬쩍 해볼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말고 있어. 만약에 사이가 벌어진다고 한들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는 거 알지? 절대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 아무래도 찝찝하지 여보. 명절이고 시댁 행사 있을 때마다 볼 텐데 그뿐이야. 우리 시댁 단톡에도 곧 들어올 거고 그럼 계속 부딪힐 텐데 이건 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자리 좀 만들어줘. 자연스럽게. 이걸 뭐 어떻게 풀고 가야 할지 모르겠네. 아 근데 혹시 그런 이유 때문에 혼자 화난 건가? 뭐? 무슨 이유? 이유랄 게 있어? 아니 당신한테 그랬다며 뭘 했길래 어머니 사랑 받았냐고. 자기는 외롭게 살았다고 그랬다며. 그게 왜? 승환이가 말해줬거든.
엄청 힘들게 살았다고. 부모님 이혼하시고 홀어머니랑 남동생이랑 이렇게 살았나 봐. 근데 어머니 벌이가 좋지 않으셔서 일찍부터 알바하고 가족들 먹여 살렸는데 막상 본인이 공부해서 대학 가려니까 어머니가 동생이나 보내라고 넌 일해라 뭐 이런 식으로 했다더라고. 에?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딨어. 이게 사실이야?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살려다가 다정한 승환이 만나서 마음 바꾸고 결혼한 거랬어. 얼른 따뜻한 가정 만들고 싶다면서. 그런 말도 했던데 그래서 그런가? 자기는 비교적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장녀잖아. 장모님 장인어른 모두 당신이 우선이셨고 우리 집에서도 엄마의 나 그리고 승환이까지 모두 당신 좋아하고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나? 에이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아픈 가정사가 있었구나. 그런데 저렇게 밝다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아휴 어쨌든 자리 만들어줘. 내가 윗사람으로서 같이 싸울 게 아니라 중재를 했어야 했는데 나도 잘못이야. 자리 만들어주면 내가 사과하고 사이 안 벌어지게 해야겠어. 알겠어. 자리 만들어 볼게. 며칠 후. 형님, 오늘 먼저 이렇게 손 내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혼자 감정이 날뛰어서 실례를 범한 것 같아 죄송하네요. 앞으로는 저도 실수 없이 형님과 잘 지낼 수 있도록 주의할게요. 혹시 저 때문에 마음 많이 상하신 건 아니죠? 내내 마음에 걸려서요. 얘기는 잘 끝냈지만. 동서, 이제 그런 말은 끝이야, 끝. 우리 대화로 잘 풀었잖아.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감정이 악화될 수도 있지.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대화로 잘 풀어보자고. 동서랑 나는 서로 아예 모르는 상태였다. 가족으로 만나는 건데 서로 부딪힐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따뜻하고 마음이 넓은 분이라 어머니가 형님을 많이 아끼시는구나 싶네요. 동서도 어머님이 정말 예뻐하셔. 동서가 모르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날 예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이런 거에 중점 두지 말고 동서는 동서대로 그렇게 지내면 좋을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형님. 지금은 식 준비하고 하느라 정신이 없지만 다 끝나면 우리 가족여행 한번 가요. 저 가족여행 가는 게 정말 평생 소원이었거든요. 아시겠지만 엄마는 딸이라는 이유로 남동생 뒷바라지 하기만 바라셨고 저 정말 외롭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를 품어주는 가족들이 여럿 생겼다는 게 정말 기쁘고 든든한 거 있죠? 그래, 좋은 생각이네. 동선에 식 올리고 좀 여유로워지면 그때 우리 다 같이 여행 다녀오자. 잘 지내고 있어. 또 보자, 동서. 네, 형님. 그 이후 동서랑은 그럭저럭 잘 지냈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하느라 많이 바빠서 딱히 소통할 일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말이죠. 그렇게 대망하던 결혼식도 끝나고 이제는 가족 행사가 모두 끝나니 속이 다 후련하더군요. 저희 가족은 원래의 일상처럼 늘 그렇게 똑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동서의 또 다른 모습을 알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몇 달 후. 어머님, 굿모닝입니다. 편히 주무셨나요? 문 앞에 가보시면 제가 보낸 딸기가 딱 도착해 있을 거예요. 너무 달고 맛있다고 해서 어머님 생각나 바로 보냈거든요. 어머님, 바쁘신가 봐요. 딸기 물을 텐데 걱정이네요. 아참 어머님 이번 주 주말에 저랑 데이트 해주세요. 영화도 보고 카페도 가고 쇼핑도 해요, 우리. 우리 동서 최고네. 어머님 너무 좋아하시겠다. 어머님, 많이 바쁘세요? 그래, 뭘 이런 걸 다 보냈어. 너희 먹지. 고맙게 잘 먹을게. 그리고 주말에는 내가 이미 선약이 있어서 다음에 데이트하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저랑 데이트하는 게 불편해서 그러신 건 아니죠? 내가 뭐하러 그런 거짓말을.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선약이 이미 있어서 그런 거지.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 첫째, 둘째 모두 좋은 하루 보내고. 네, 어머님도요? 참 아유리 아픈 건 괜찮니? 네, 어머니 완전 시겁했잖아요. 애가 열이 안 떨어져서 응급실 다 돌았는데 받아주는 곳이 있어야죠. 아범이랑 엄청 고생했어요. 다행히 응급실 한 군데 받아주는 곳 있어서 거기서 링거 맞고 말끔하게 회복했어요. 할미 하면서 어머님 찾더라고요. 조만간 놀러 갈게요, 어머님. 아이고, 우리 아유리가 내가 보고 싶었구나.
너희 오는 거 힘든데 그러지 말고 내가 가마. 일요일 괜찮니? 아, 그럼요. 어머님이 와 주시는데 일요일이고 뭐가 중요해요. 언제든 오세요, 어머님. 그래, 그러면 일요일에 점심 맞춰서 갈 테니까 밥 해두지 마라. 나가서 먹게. 우리 스타일 알지? 최고의 시어머니십니다. 제 주변 친구들한테 말하면 얼마나 부럽다고 하는 줄 몰라요. 별것도 아닌데 뭘. 나 귀찮고 힘든 건 며느리도 똑같은 거지. 더군다나 애 보느라 힘든 애한테 뭘 밥 차리라고 그래. 그리고 솔직히 나가서 먹는 게 더 맛있고 편하잖아. 우리가 하는 것보다. 호호. 아, 그것도 맞아요. 요즘 물가도 살벌해서 한 끼 제대로 차려 먹으려면 그 돈도 무시 못해요. 아범이랑 엊그제도 장 보러 갔는데 고기 좀 샀다고 글쎄 15만 원이 넘더라고요. 후덜덜 했어요, 정말. 그래, 요즘 물가 너무 살벌하지. 자식들 장가 다 보내고 나 이제 혼자 자유로우니까 난 집에서 밥도 안 하잖아. 부럽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밥을 잘 챙겨 드셔야 하는데 제가 반찬 좀 해다 드릴까요? 아니다. 나 원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나이 들어 살찌니 무릎 관절이고 다 아파서 체중 조절하느라 프레시한 것들 위주로 먹거든. 신경 쓰지 마. 아무튼 일요일에 보자. 네, 어머님 들어가세요. 동서도. 저 그런데 어머님 주말에 약속 있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저랑은 데이트 어렵다고 하신 것 같아서요. 그건 토요일. 아유리네는 일요일. 아, 저도 일요일 괜찮았는데. 내가 원래 밖에 잘 안 돌아다녀. 하루 나가면 다음날 쉬거든. 근데 아유리가 아팠는데 할미 찾는다고 하니 어떻게 안 가니? 이런 건 너가 이해를 좀 해야지.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나 원래 이렇게 막 대화를 길게 매일 하는 성격이 아니야. 굳이 매일 연락 안 해도 괜찮다. 처음에는 우러나서 해도 나중에는 너도 귀찮을 거야. 첫째네도 그렇고 너희도 그렇고 그냥 알아서들 살면 돼. 난 자식들한테 바라는 것도 없고 내가 이미 다 잃었기에 내 인생 살면 그만이거든.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이랑 이제 막 한 가족이니 더 알아가고 싶고 그래서 그런 거였어요. 어머님이랑 형님은 이미 너무 잘 알고 편해 보이는데 저랑은 전혀 그런 게 없으셔서요. 어머님, 저는 형님보다 더 어려워하시잖아요. 예, 그건 당연하지. 첫째랑 지내온 세월이 있고 아유리 태어나고는 같이 애도 키우고 그랬는데 더 편할 수밖에 없지. 내가 너를 더 편하게 느끼지 않는 건 당연한 거다.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말이야. 우리가 알아가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건 세월에 맡겨야지. 소개팅 하는 것도 아니고 매주마다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 말이야. 너희들도 이제 막 신혼인데 나를 빼고 둘이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지내라는 말이지. 애 낳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저는 어머님이랑 가까워지고 싶었던 건데. 아유 참, 왜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니 그래. 됐다. 이제 그만하자. 나 바쁘다. 잠시 후. 형님, 솔직히 어머님 너무 대놓고 차별하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분명 데이트하자고 그렇게 말했는데 형님네 가는 것도 그렇고 저랑의 사이는 세월에 맡기자는 것도 그렇고요. 동서, 아까 내가 일부러 대화에 안 끼려고 말을 아꼈거든. 어머님은 원래 사람들이랑 필요한 약속 아니면 잘 안 나오셔. 기껏해야 우리랑도 외식하시는 정도고 집에서 안정감을 많이 느끼는 분이셔. 그래서 나도 신혼 초에는 어머님 모시고 데이트해본 기억이 별로 없어. 어쩌다 가족여행 가는 정도 말고는 정말로 없거든. 그냥 그건 동서라서가 아니라 어머님이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이야. 그럼 동서가 그걸 이해하고 배려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제가 어려운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시집살이가 이런 거군요. 시집살이라고 하는 건 좀 아닐 텐데. 형님도 결국 그러네요. 어머님이 형님만 이뻐하는 거 아니까 우쭐해서 지금 어머님이랑 한편 먹고 저만 바보 만드는 거죠? 동서, 저번부터 그렇게 말했는데 왜 이렇게 멋대로 얘기를 해? 나 정말 이제는 좋게 말을 못하겠네. 동서는 누군가랑 대화하려면 화법부터 고쳐야겠어. 사람 정말 화나게 하는 구석이 있네. 이제야 본 모습을 보이네요. 언제까지 숨기나 했거든요. 저도 이제 형님한테 굳이 아양 떨고 안 그럴게요. 우리 각자 도생 해보자고요. 승자는 결국 저니까.
아니, 정말 왜 이래? 피해망상 있어? 한두 번이어야 웃으면서 넘기지. 그래, 알아서 해. 이기든 지든 관심 없으니까. 결혼을 하면 조금 잠잠해지겠지 싶었는데 오히려 더 날뛰기 시작한 동서의 모습에 당황했어요. 어떻게든 시어머니께 사랑을 받으려 안간힘을 썼고 그 노력에 부응하는 결과가 없으면 그야말로 발악을 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좋게 대화도 해보고 했지만 더는 참을 수 없는 지경이라 폭발하고야 말았죠. 이때부터는 동서랑 연락도 따로 하지 않았고 그저 각자 인생을 살기 바빴습니다. 한동안 연락을 안 하니 오히려 조용해서 좋았어요. 동서가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며칠 후. 오늘 좀 많이 놀라긴 했어. 어머님이 갑자기 유산 정리를 한다고 하실 줄 몰랐거든. 저렇게 정정하신데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우리 엄마는 늘 그러셨어. 본인이 치매 걸리면 무조건 병원에 보내고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도 병원에 넣으라고. 자식들이라고 해서 부모 끝까지 병든 모습까지 책임지며 소중한 인생 낭비할 필요 없다고. 가장 멀쩡한 노년의 오늘에 우리들에게 정리를 해주고 싶으셨을 거야. 당신 쓰실 거 남겨두시고 말이야. 참 우리 어머님은 진짜 멋지신 분인 것 같아. 내가 시집와서 어머님께 얼마나 많이 보고 배웠는지 몰라. 난 당신이 엄마랑 너무 잘 지내줘서 고마울 뿐이야. 생각해보면 둘이 호흡이 찰떡이야. 특별히 막 자주 보는 것도 연락을 자주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지? 어머님이랑 나랑은 뭔가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지. 아이고 좋으시겠어요. 아무튼 어머님 말씀은 저렇게 하고 정리를 해주신다 했어도 마음 괜히 공허하고 그러실 거야. 우리가 더 챙겨야 해. 알겠어. 고마워 늘. 며칠 후. 형님. 응? 저 할 말이 있는데요. 어머님 유산 정리한다고 부르셨던 날 저한테 왜 그랬어요? 또 뭐가? 뭐가라뇨. 형님은 그냥 결국 어머님이 예뻐하시는 거 알고 기고만장한 거잖아요. 그날도 그래요. 제가 어머님 하면서 노력하고 있었고 설거지고 뭐고 다 제가 했잖아요. 내가 그러게 설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안 했어? 까놓고 말해보자. 설거지 하겠다고 앉아있으라 한 거 동서지? 어머님께 매일 안부 전화하는 것도 동서지? 어머님 댁 청소도 하겠다고 한 거 동서지? 유산도 절대로 안 받겠다, 기부하겠다 한 것도 다 동서지? 그냥 동서가 다 설쳐놓고 이제 와서 혼자 고생하니 싫어? 네, 싫은데요? 저게 어딜 봐서 설친 거예요. 노력한 거지. 그 노력이 설치는 거라고. 노력을 할 거였음 뒷말이라도 말아야지. 매번 시키지도 않은지 어떻게든 사랑받으려고 관심 받으려고 해놓고 왜 화풀이는 나한테 해? 무례하기 짝이 없네 정말. 뭐라고요? 무례하다고 하셨어요? 동서는 진짜 큰일이다. 미움받을 용기도 없고 모두가 자신을 사랑해 주기만을 바라는 거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서 그러는 거 알지? 나도 화가 나서 말하긴 했지만 동서 마음을 평화롭게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아.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이제 하다 정신병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진짜. 형님, 저기요. 이혼 당하게 해드려요, 제가? 세상 다 본인 것 같고 너무 편하고 좋으시죠? 딱 기다리세요. 그 행복 제가 깨버릴 테니까. 동서, 이제 그만해.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본인은 얼마나 괴롭겠어. 동서는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 우리 가족들이 있으니 치료 한번 받아보자. 제가 멀쩡한데 왜 치료를 받아요? 힘든 말, 남한테 하지 못한 말, 그런 말들 한번 센터 가서 내뱉어봐.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거야. 요즘 세상에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 동서만 다른 게 아니라 다 똑같아. 센터 가서 도움 받는다고 동서 말대로 정신병 있다고 손가락질 받을 일도 아니야.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사는 게 더 문제 아닐까? 둘 닮은 애도 낳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 동서. 그렇게 살려면 예비 엄마인 동서 마음이 건강해야지. 네? 엄마요? 그래, 동서도 언젠가 하나의 엄마로 살아갈 거잖아. 도와줄게. 도움 받아보자. 동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말을 내뱉었지만 전 그런 동서에게 치료 권유를 했어요. 동서가 원하는 건 우리 가족, 특히 시어머니의 관심과 사랑이지만 제가 보기엔 그건 허상과 같은 거였습니다. 살다 보면 서로 마음에 안 드는 순간이 있을 수 있고
실망할 때도 있는 거지. 늘 좋을 순 없잖아요. 동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조금만 본인 기준에 벗어나도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크게 기대하고 크게 실망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일회성인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본인을 인정하고 사랑해야만 해결될 일 같았죠. 그래야 타인의 나에 대한 태도를 올바르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요. 진심으로 동서가 행복해지길 바랬습니다. 제 진심이 통했을까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시동생에게 연락이 왔어요. 동서가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그간 정말 미안했다면서 말이죠. 어린 시절의 상처가 만든 문제였다며 지금은 치료받고 회복하려 노력 중에 있다고 전해 들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데 전 솔직한 심정으로 그냥 동서가 어린 시절의 상처에서 얼른 벗어나길 바랬습니다.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살면 좋으니 말이죠. 어머님 역시 동서의 만행으로 마음이 많이 상하셨지만 동서가 아팠다는 것을 아시고 품어주셨습니다. 회복한 동서는 놀라운 말을 했고 가족들 모두 기함을 했습니다. 몇 달 후. 형님, 저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제 상처를 직면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뾰족하게 살았는지 참. 지금이 중요한 거야. 지금 동서가 괜찮으면 다 끝이야, 끝. 이전에 어땠는지 뭐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만 생각하고 지냈으면 좋겠어. 알겠지? 제가 그간 저지른 행동이 있는데 그럼에도 저를 품어주시는 가족들의 사랑이 진실된 사랑인 걸 제가 이제야 알았어요. 정말 늦었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전 어머님 유산을 받을 자격은 아직 없다고 생각해요. 형님네가 잘 가지고 있다가 저희가 정말 평온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주세요. 그럼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아이고 동서, 내가 뭐라고 그 큰 걸 들고 있어. 형님은 제게 정말 어른 그 자체예요. 제가 그간 겪어본 어른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죠. 그래서 전 그런 제 첫 어른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분간은 아이 준비도 하지 않고 오직 제 회복에만 집중할 거거든요. 그 시기가 다 지나고 꼭 형님에게 받고 싶어요. 알겠어, 동서. 동서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할게. 그런데 동서도 참 좋은 사람이야. 그 힘든 아픔을 딛고 여기까지 혼자 힘으로 왔잖아. 나였다면 정말 그렇게 못했을 거야. 난 그런 동서가 대견하고 멋지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작아지지 말고 힘내자. 알겠지? 2년 후. 동서, 공주 이유식 안 챙겨도 돼. 내가 다 해놨어. 그냥 공주 짐이랑만 챙겨서 조심히 와. 역시 우리 형님 짱! 공주 아빠가 자꾸 늦장 부려서 지금 1시간이나 늦었어요. 얼른 갈게요. 아이고 됐어. 천천히 와. 애 데리고 어디 외출하기가 쉽나. 내가 잘 알지.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상관없으니까 천천히 와. 네, 형님. 아참, 동서 통장 확인해봐. 형님 설마 이거? 맞아. 내가 진작에 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 동서가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호다닥 넣었어. 내가 주는 것도 아니지만 넉넉히 잘 살아봐. 지금도 너무 잘 살고 있지만 난 동서가 이렇게 밝은 사람인 줄 정말 몰랐다니까. 집안의 활력을 아주 그냥 막 넣어주잖아. 묵묵히 뒤에서 기다려주는 형님 덕분이죠. 형님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할 수도 없었죠 뭐. 진짜 이제 병원도 안 다니고 이런 날이 오긴 오네요 형님. 그러게 말이야. 너무 먼 훗날이라 생각했는데 동서가 진짜 노력 많이 했지. 그건 맞죠. 저 진짜 노력했어요. 미운 마음 들지 않으려 했고 남들과 제 자신을 비교하지 않으려고 했고 많이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이런 행복이라니 그저 꿈 같고 그러네요. 우리 그냥 이렇게 살자 동서. 지금 난 너무 평온하고 좋아. 또 동서가 있으니 든든하고. 저도 그래요 형님. 주말마다 이렇게 시간 내서 여행도 다니고 같이 외식도 하고 이게 정말 가족 사는 것 같아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이런 게 사람이 사는 거구나. 정말 그렇게 느낀다니까요. 그치?
나도 동서가 없을 때보다 지금이 더 꽉 찬 가족 같고 같은 여자가 있으니 더 편하고 막 그런 거 있지? 또 공주 태어나고는 육아 얘기도 공유하고 그러면서 더 편해진 것 같아. 감사해요, 형님. 제 큰 어른. 며칠 후. 큰애야, 참 고맙다. 내가 일부러 작은애 아프다는 거 듣고 조용히 지내려고 지방으로 이사까지 왔는데 너 고생 참 많이 했다. 네 덕분에 작은애도 저렇게 좋아졌고 내가 이제야 마음 편히 살겠구나. 어머님이 그간 제게 보여주신 모습이 있는데요. 전 그걸 따라 했을 뿐이에요. 거긴 외롭지 않으세요? 매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아주 바쁘게 살고 있어. 요즘은 텃밭 가꾸고 또 집 앞에 바다도 보고 그러면서 살고 있다. 너희들이 내려오면 맛있는 것도 해주고 그러려고 요리도 이제야 좀 배워보고 너희들 방 매일 쓸고 닦고 그러지. 그렇게 저희 기다리시면서 간다고 하면 왜 못 오게 하세요? 정말 서운해요. 귀찮잖냐. 한 팀씩만 오던가 해야지. 두 팀이 다 같이 오면 내가 아주 혼이 쏙 나간다. 어머님, 며느리가 둘인데 저희가 하면 되죠. 저희 조만간 예고도 없이 놀러 갈 거예요. 두 팀 모두 다요. 시어머니는 중간에 서울에서의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고향인 포항으로 내려가셔서 바닷가 앞에 살고 계세요. 처음에는 동서도 아프고 어머님도 멀리 가시니 정말 이러다 우리 시 가족들 다 뿔뿔이 흩어질까 우려스러웠는데 괜한 걱정이었죠. 어머님은 고향에 가셔서 못 보고 지낸 고향 친구분들과 텃밭도 가꾸고 하며 보내는 그 시간이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며 행복해 하세요. 자식들 다 키우고 유산도 미리 나눠줬고 어머니는 그렇게 살다 가시는 것이 본인 인생의 마지막 숙제라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저리 타지만 남은 시간이 얼마든 그 시간 전부를 자식들끼리 잘 지내고 행복한 웃음으로 가득 찬 모습만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동서는 이제 아예 자격지심과 같은 감정이 없어졌고 그래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서와 소통하고 보내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고 정말 편해요. 인생의 동반자이자 내 편이자 또 다른 내 친구로 그렇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한때 정말 힘들게 했던 동서지만 이렇게 회복해준 게 그저 고마울 뿐이죠. 전 지금도 생각해요. 이렇게 좋은 시댁을 만난 것은 제 인생에서 올 수 있는 최대의 복이었다고 말이죠.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이 복을 감사히 누리며 살아가려 합니다. 부디 어머님이 저희 곁에 오래 계셔 주길 바라요. 에필로그. 너 이번 엄마 생일에 뭐 해줄래? 아, 곧 엄마 생일이에요? 생각도 못하고 있었네. 얘가 너 요즘 왜 이래? 얼빠져선 정신 차려. 엄마 생일 선물 큰 거 기대하마. 생일날 사위하고 집으로 와서 우리 태우고 밥 먹으러도 가고. 그이하고 얘기해 볼게요. 뭐?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지? 어떻게든 인정받고 싶어서 생일 한 달 전부터 안달이던 애가? 아니요, 제대로 들으셨어요. 시간 되면 가는데 안 될 수도 있어서 나중에 연락 드릴게요. 그래.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 좋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